우리 채널은 고품격 주식 재테크 전문 채널이죠. 근데 뭐라든 간에 세상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있죠. 바로 꾸준함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방학 때 꼭 일기를 쓰라 그래요. 그러면 보통 일기를 매일매일 쓰는 애들은 없죠. 개학 전날에 안 써가면 의도 맞으니까 울면서 거의 뭐 한 달치 일기를 전부 다 써요. 그런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날씨예요.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 인터넷만 쳐보면 그러면 이제 날씨가 딱 나오지만 우리 어릴 때는요, 이제 뉴스에서 김동완 기상캐스터라 그러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나와가지고 막 사인펜으로 그림을 막 그려요. 그러면서 뭐 열대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올 확률이 높다.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하던, 그러다 보니까 한 달 날씨 데이터를 얻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대충 적었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 뭐 이거 들으면서 웃으면은 기본 연령이 한 30대 후반에서 40대 이상. 네. 뭐 선생님들은 뭐 꾸준함, 성실함 이런 거 길러주고 애기들 한글 배우라고 일기 쓰라고 권했던 것 같은데, 방학 땐 그냥 노는 게 최고죠. 왜 놀아야 되냐? 여러분 아시겠지만 19금 영화는 19세 이전에 볼 때 진짜 재밌어요. 19세가 넘어가면 이제 뭐 실전 투입되고 그러니까 그런 영화 보면 뭐 그렇게 크게 야한 건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또 어릴 때는 보면은 방학 때 친구들하고 놀다 보면 별것도 아닌데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막 놀이터에서 운동장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다 보면 저녁 돼서 밥 먹으러 와! 막 소리치면 이제 집에 가고 막 그랬죠. 왜 그 오징어 게임의 1번 이 할아버지가 직접 참가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릴 때 그 재미를 죽기 전에 다시 한번 느껴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연령 비슷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나이 들어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재밌는 게 몇 개 없어요, 진짜.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애기들한테 방학 때 신나게 못 놀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인생에서 그만큼의 재미를 못 느끼게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또 마찬가지로 젊은 분들이 뭐 요즘에 주식한다고 연애도 안 하고 맨날 그냥 뭐 방구석에서 주식만 하고 뭐 공부만 하고 이러는 분들 있죠. 근데 물론 못하는 걸 수도 있어요, 저처럼. 이런 분들 같은 경우 누나나 여동생한테 이렇게 사이즈 평가 있죠. 뭐 얼굴이라든가 이제 뭐 이런 거 평가를 내려달라 그러면 돼요. 아주 냉정한 평가를 내려주기 때문에 네 얼굴에 돈까지 없으면 자살각이다. 뭐 이런 평가를 딱 내려준다 그러면은 그냥 주식 공부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거고, 그런 게 아니다. 뭐 괜찮아. 뭐 이런 평가 나오면 그러면 그때는 연애를 좀 하시는 게 더 좋다는 거죠. 왜냐면은 이게 나이 먹을수록 그 연애가 20대 때만큼 이렇게 순수하지도 않고 가슴 떨리지도 않고 뭔가 점점 재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오징어 게임 할아버지처럼 나중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절대로 그때로 되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어쨌든 좀 처음에 일기 얘기를 왜 했냐, 네, 이게 중요한데, 우리나라 주식시장 그리고 우리 서학개미 형님들이 주로 투자하는 게 바로 우리나라 주식시장 그리고 또 미국 주식시장이죠. 여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 바로 이제 실제 경제 변화입니다. 이걸 가지고 실물 경제라 그러죠. 근데 우리가 경제 변화를 직접 확인하려고 미국 대륙을 횡단하면서 조사하고 다닐 수도 없죠. 일단 영어도 안 되고. 그래서 민간 및 공공조사기관들이 굉장히 감사하게도 지들이 알아서 조사까지 다 하고 발표까지 해줘요. 이걸 가지고 경제지표라고 하는데, 이걸 활용하면 직접 안 돌아다녀도 쉽게 실물 경제 변화까지 전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나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뭐냐? 바로 미국의 제조업이거든요. 이거는 반도체만 딱 봐도 바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미국의 IT 및 가전 제조업체들이 지금 수요가 만약에 너무 많아서 지금 못 팔 정도로 진짜 장난이 아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이 무지하게 잘 되겠죠. 그럼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반대로 미국 제조업체들에서 이건 뭐 똥파리만 날린다, 안 팔린다 이러면 당연히 중요 부품인 반도체 수입을 줄이겠죠. 그럼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전체 수출에 대입하면은 우리나라 상황이 딱 나오는 거죠. 이렇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엔 특히 중요한 게 바로 미국의 제조업 경기 상황인데, 이걸 매달 1일마다 ISM이라는 미국 공급관리자 협회에서 매달 400개 이상의 제조업체들의 설문조사를 해서 아주 친절하게 제조업 업황이 어떤지 우리한테 알려주죠. 그러니까 이때 일기를 쓰는 것 마냥 성실함이 요구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달 빼놓지 않고 흐름을 체크해야 되는데, 근데 살다 보면은 힘들고 신경 쓸 일이 여간 많이 생깁니까, 여러분? 그래서 몇 번 빼놓고 안 보다 보면은 어느새 이제 주식을 내가 매도했어야 될 타이밍인데 요걸 놓치는 거죠. 그래가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매수해야 될 타이밍인데 이거를 놓칠 수도 있어요. 이게 일기 쓰는 거 마냥 여간 귀찮은 게 아니니까 누가 대신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제 1년 전, 2년 전 영상 딱 보시면은 제가 진짜 경제지표만 딱 설명드리고 끝냈어요. 근데 문제는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재미지게 듣다 보면 어느새 술술 이해가 가야 되는데 오히려 재미가 없으니까 더 안 보시게 되더라. 그래서 제가 이 초반에 이빨을 이렇게 털은 겁니다. 이런 재미 요소 때문에 이빨 털었다는 점 좀 양해 부탁드리고, 그럼 이제 좀 털만큼 털었죠.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가볼 텐데, 우선 10월 1일에 발표된 미국의 9월 한 달간 동안 딱 집계된 제조업의 PMI 구매관리자 지수라 그러죠. 이게 그러니까 제조업 전체 상황은 어떠냐? 지금 그림처럼 61.1% 굉장히 양호합니다. 일단은 제조업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은 어떤가요? 오늘 오르고 내일 떨어지고 이거를 맞출 수가 없어요. 워낙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 보니까 등락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데, 기본적으로 실물 경제가 계속 성장하는 구간에야 주식시장이 등락을 하면서도 따라가는 거고, 반대로 실물 경제가 꺾이면 이렇게 폭락을 해버리는 게 주식시장이죠. 산책하는 개에서 실물 경제가 개를 끌고 가는 주인이다. 그럼 이제 주식시장은 주인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이런 개다. 이거 다 아시죠? 그래서 만약 지금처럼 주식시장이 당장 하락하더라도 실물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당연히 주식 저점 매수에 들어가는 게 좋고요. 반대로 지금 주식시장이 막 최고점을 찍고 너무 좋고 막 장난 아니다. 앞으로 뭐 코스피 막 3천, 4천, 5천 간다. 이러더라도 만약에 이제 실물 경제죠. 그러니까 미국 제조업 경제가 아니 뭐 박살이 나고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아무리 좋더라도 주식을 전부 매도해야 될 타이밍이죠.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이런 상황만 보면 어느 정도 대충 감이 잡히실 텐데, 이 ISM 제조지표 이 세부 구성 요소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지금 미국의 제조업 경기가 어떤 상황이고 우리가 지금 주식을 팔아야 될지 사야 될 시점일지, 요걸 이제 산책하는 개의 그 주인이 되는 실물 경제를 보면서 한번 판단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죠. 첫 번째 보는 게 바로 신규 주문입니다. ISM 제조업 지수에서 18개로 분류하는 이 제조업 항목 중에 13개 항목에서 신규 주문이 증가했다. 이렇게 응답이 나왔어요. 신규 주문은 뭐냐?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수요입니다. 만약에 신규 주문이 본격적으로 감소한다 그러면 그동안의 설비 투자를 굉장히 많이 늘려놨을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공급 과잉이 발생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경기 침체가 시작이 되겠죠. 하지만 지금 그림처럼 신규 주문이 상당히 많다. 이 뜻은 뭐냐면 뭐 지금 델타 변이가 있네, 운송 차질이 있네, 어쩌네 해도 미국의 제조업만큼은 지금 공급 과잉이 아닌 수요 과잉 상태다. 그러니까 수요가 훨씬 더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계속 모니터링 해드리겠지만 지금 특별한 변수만 없다면 일단 미국의 경제가 쉽게 꺾여 내려갈 만한 그런 상황 아니까 너무 쫄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 제조업의 생산이죠. 프로덕션 또한 59.4%, 18개 조사 항목 중에서 14개 항목에서 지금 생산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응답이 나왔다는 건데, 운송 차질이 있어가지고 생산이 조금 지연되고 구인난이 좀 심각해서 생산이 좀 지연되고는 있지만 어쨌든 증가세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 네, 수요가 많으니까 그렇다는 뜻이고요. 반면에 제조업의 고용은 조금 개선되긴 했어요. 하지만 아직도 안 좋죠. 18개 분류 중에서 6개 산업에서만 지금 고용이 증가했다는 응답이 나온다고 합니다. 일단 델타 변이를 미국에서 한번 걸리면 우리나라랑 틀리죠.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거 두렵고, 9월 말까지 또 팬데믹 보조금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폭발적으로 구직자들이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까지 구직 활동에 뛰어들지 않는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대신에 이제 다음 달부터 보조금 안 나오면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슬슬 나오기 시작하겠죠. 다음으로 육상, 해상, 항공 등에서 아직 미국의 운송 지연, 뭐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죠. 아직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74.4%,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운송 지연이 많은 건데 현재 18개 산업 중에서 17개 산업에서 운송이 지연되고 있다. 이런 응답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나이키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다수의 제조업체들이 운송 지연 문제로 실적 둔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은 맞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해운운임이 여기가 피크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 계속 되어 왔어요. 하지만 결국 운임 보시면은 계속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운임이 언제 꺾인다 아니면 이제 공급이 언제 늘어난다, 이걸 예단하기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이 소매 판매를 직접 하는 이 커스터머죠. 고객들은 얼마나 재고를 가지고 있냐 이건데, 현재 18개 산업 중 16개 산업이 고객 재고가 부족하다 이렇게 응답을 했어요. 소비자들의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지금 없어서 못 판다, 이 소리예요. 이게 항상 고객들은, 그러니까 판매자들은 적정한 수준의 재고를 쌓아둬야 소비자들이 왔을 때 팔 수 있잖아요. 이 수치가 적정 수준으로 꼭 올라올 수밖에 없는데 그 전까지는 생산 증가가 지속될 수밖에 없겠죠. 요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다음 그림은 미국 제조업의 수주 잔고인데 현재 18개 산업 중에서 14개 산업에서 수주 잔고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응답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신규 주문이 계속 좋으니까 수주 잔고도 좋다. 이걸 이제 근거로 보완을 해주는 지표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10월 1일에 발표된 ISM 제조업 지수 세부 항목을 가지고 미국의 제조업 상황을 종합적으로 한번 평가를 내려보면 현재 신규 주문이 충분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제조업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수요는 아주 견조하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수주 잔고 또한 상당히 좋죠. 이 부분에서도 미국 고객들의 수요가 상당히 견조하다. 이거를 뒷받침해주는, 보완해주는 지표고요. 반면 아직 제조업 고용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산이 증가하긴 하지만 충분한 생산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역시나 구인난 때문이죠. 생산을 위한 인력이 필요한데 지금 인원이 없어서 생산을 못하고 있어요. 여기에 배송 지연 문제는 뭐 여전히 심각해서 소비자와 대면하는 고객 재고, 그러니까 소매 판매 재고가 굉장히 낮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요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실물 경제가 충분히 좋다. 특히나 수요가 확실하다. 요건 알 수 있는데 배송 지원 문제 때문에 생산을 해놓고도 아직 배송을 못하고 있고 또 생산을 좀 더 늘려야 되는 상황인데 사람이 없어서 생산이 안 되는 상황. 그래서 이 배송 지원과 구인 문제 이 두 가지가 발목을 잡고 있어서 미국 경제가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느려지고 있다. 요걸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수요가 꺾인 게 아니기 때문에 미국 경제, 미국 제조업은 완만한 상승세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걸 알 수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실물 경제와 함께 가는 요 개죠. 주식시장은 실물 경제보다 좀 더 앞서서 갔죠. 그렇기 때문에 살짝 기다릴 수가 있어요. 그때 주식시장이 횡보를 하는 거고 다시 주인 찾아서 막 뛰어올 수가 있죠. 그러면 이때 주식시장이 하락을 하는 거죠. 결국에 그렇지만 실물 경제죠. 주인은 완만하게 계속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결국에 주식시장도 중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까지 빠른 성장을 기대하면서 급등했던 주식시장의 상승 속도가 둔화되고 조정까지 나오는 이유를 지금 미국 ISM 제조업지수 세부 항목을 보면서 명확하게 알 수 있었죠. 일단 우리 채널을 오래 구독하신 분들은 이미 다 아시겠지만 처음 보신 분들은 사실 이걸 왜 이제 말해주냐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죠. 근데 뭐 배송 및 구인난 문제로 주식시장의 상승 속도가 굉장히 둔화되고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이미 지난 7월부터 계속 설명드려 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은 뭐 현금화도 했다가 지금 저점 매수도 진행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주식시장은 실물 경제가 회복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우상향 흐름은 지속된다. 이거 기억하시고 아마 지금 보여드린 대로 운송 문제가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상승 속도가 완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주식시장이 좀 과하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딱 답이 나오시지 않나요? 지금처럼 주식시장의 인플레이션 문제, 뭐 테이퍼링, 미국 부채 한도 협상 문제, 뭐 중국 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과하게 주식시장이 좀 하락한 경우 저점 분할 매수의 타이밍이 된다. 이걸 알 수 있고요. 반대로 너무 빨리 나간다. 기대감이 너무 세다 그러면 좀 매도를 해도 되겠지만 이건 뭐 차후 문제고 그리고 또 뭐 배나 항공기 뭐 이런 게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배송 지원 문제가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니까 실물 경제의 성장 속도가 느려진다.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또 모두가 오르는 주식시장은 끝났죠. 그렇기 때문에 산업 또는 종목별로 성장성이 가장 강한 곳으로만 돈이 몰려요. 특히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이런 산업이 성장성이 크고 주가 상승이 빠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종목을 투자하다가 그만큼 또 주가가 오르는 속도도 느려질 수밖에 없는 이런 시장이니까 그런 산업으로 엉덩이 무겁게 기다리는 것이 좋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지금 10월 발표된 ISM 제조업지수 세부 항목별로 다 따져보면서 지금 우리가 주식시장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 전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